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이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전환을 했죠. 전환한 이유는 저 이름을 딴 것도 필요합니다만 요즘은 부동산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경제하고 부동산 애널리스트 과정을 개설했거든요.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도 저의 그 TV를 저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고령층이거나 자산가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가 지금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젊은 층은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 저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저희 후배들 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의 이 유튜브를 지금 놓치지 않고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오늘은 재건축 투자 유망 아파트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선 저는 늘 그 순서가 현황을 얘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 전략 그런 순서로 한다는 건 이게 이제 3단 농법이죠. 이 3단계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현황을 짚어보면 설 명절 이후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좀 감지됩니다. 특히 그 거래량이 이 변화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 거래량이 1월 주택 거래량이 12월 작년 12월보다 한 서울은 12%, 경기도는 한 26%. 이 숫자를 말하는 이유는 한 30% 이상 늘어나면 급증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50% 늘어나면 폭증했다 이렇게. 우리 이 방송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두가 다 늘어난 건 아니지만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수용성 화평이란 말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수원용인 성남 여기에다가 이제 화성 평택 GTX 효과죠. 이들 지역 외에도 또 안양이라든지 또 안양도 인도권 평촌 이런 지역도 좀 늘어나고 있고 오산이나 이런 작은 도시도 좀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발빠른 분들은 저 얘기 들으시고 이미 이곳에 산분이 많다고 이렇게 연락도 옵니다. 저로 봐서는 제가 중계는 안 하지만 기쁜 얘기죠. 저 얘기를 듣고 실현해서 그래도 한 1, 2억씩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로 봐서는 정말 땡큐 요즘 말로 감사한 마음이 저도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매는 내리는, 그러니까 거래가 다소 좀 증가하는 것은 본격 이사 처리되면 3월 이후부터는 거래가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제가 최근에 YTN이나 연합뉴스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글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매경을 비롯해 쓰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글도 설명을 좀 길게 하면 또 유튜브는 안 된다고 해서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저도 결론만 요점 위주로만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내리는 이런 장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언론인도 질문이 많은데 사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동시에 오르는 동방상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얘기고 이례적이라는 얘기고 또 혼란스럽다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전세가 작년 8, 9월부터 올랐으니까 지금 6개월째 오르는데 1년 정도 오르면 대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매매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네네. 어떤 사람은 전세는 오르고 매매가 내리니까 막 더 내린다 집값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중요해요. 판단 기준이. 지금 전세가율이 이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53, 수도권은 이제 66.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도권이 아니고 전국이 말을 잘못해요. 수도권은 6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60% 넘어가고 수도권이 70%를 넘어가고 계략입니다. 전국적으로 80%가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매매는 계속 내리고 전세가 계속 오르면 전세가율이 오르겠죠. 이해됐죠? 네, 이런 시점이 와요. 저는 이게 하반기쯤 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내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리가 내리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 내년부터는 좀 집값도, 전세가가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땅값도 좀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예측은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망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을 봤더니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하나는 GTX, A, B, C, D, E, F까지, 그러니까 연장 또는 확장된 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GTX 효과가 있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교통이 미치는,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는 적어도 한 15%에서 23%.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엔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도 3단계잖아요. 발표 시점, 착공 시점, 완공 시점. 지금은 이제 발표 시점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틀에서 틀림없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두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정책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는 게, 지금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규제 3종 센터가 거의 걷어졌잖아요. 그게 뭐죠? 안전진단을 비롯한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담금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최종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70%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좀 사정은 다릅니다만 절반 정도로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 거예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얘기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기간도 이제 15년에서 20년 걸리던 게 추진위에서 입주까지, 이게 10년, 15년으로 4, 5년 단축이 신통기획이죠. 뭐 여기다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까지 지금 강남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제외됐기 때문에 재건축에는 그냥 호재가 만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은 양극화예요.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목동처럼 또 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는 곳은 막 1, 2억 이상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막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내리니까 혼란스러워요, 왜 이래요, 막 이런 생각 같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재료가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좀 그게 정상이에요.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 모든 종목이 오릅니까? 2차 전지가 오른다고 해서 2차 전지 모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적게, 심지어 어떤 종목은 내리기까지 해요. 내린 걸 가지고 있는 분은 정말 답답하죠. 이거 정말 혼란스럽죠. 뭐 저도 주식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근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기에는 또 우리가 깊게 모르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오늘 그 얘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앞으로 유망하다. 결론은 왜 유망한가? 우선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거의 법칙과도 같아요. 시장 작동 원리, 시장 법칙. 강남의 재건축부터 올랐었어요. 당연하죠? 강남만 오르느냐? 저는 강용성 제가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목, 여의도, 목동, 이렇게 재건축에서는 제가 강용성이라는 얘기 많이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쌍용이란 말도 쓰죠. 쌍용시대. 용산과 용인실 그대로 맞춰왔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한 얘기가 요즘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 뭐 저는 뭐 예측이,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능멸이 쪽집게라서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교육을 받거나 저 유로 상담을 오신 분들은 막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걸 맞췄느냐고. 맞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재건축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26억 했던 게 23억 7천, 꽤 내린 것으로 나오고 있고, 강남마저도 내린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재건축이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고금리 때문에 공사장이 멈추는 곳이 있죠. 그러나 영원히 멈출까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 얘기는 길게 보면 재건축은 장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도심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80%가 신규 공급이 되고 도심권에, 그리고 정부도 재건축 재개발에 정책의 방점이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재건축이 오르더라. 이것만 기억을 해요. 이건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진실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까? 그래 재건축이 뜬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이 안 좋은데 재건축만 오릅니다. 이런 생각,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는 안 되는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집값은 이제 오를 것입니다. 이런 말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값이 오르면 어때요? 전세값만 오를 뿐이지 집값은 더 내릴 겁니다. 이런 말도 해요. 심지어 상저하건대 이런 말도 올바른 논리적 합리적 접근이 아니다. 이런 것만 아셔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양대나 건국대 석박사, 제가 이제 한양대 석박사 강의를 하고 이런 곳이 아니면 정말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뭐 이게 전문가들 다 폄하하는 게 아닌데 유튜브 보고 이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GTX와 재건축 있는 곳들 위주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른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너무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올해 하반기에는 또 폭락한다는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막 저도 들어요. 엊그제도.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어느 지역하고 지역이 중요하죠. 부동산은 지역과 입지가 중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단지를 고르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저한테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는 특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노원구 재건축 슈퍼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살집 팔집 어플에 따르면 3개 주공 1, 2, 5, 6 요거는 우리 최우성 그 본부장이 올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따로 찍어서 올리든지 뭐 미륵 미숭 3호 3차 요즘 노원구가 좀 안 좋아요. 공사비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반포주공 1단지도 지금 공사비가 가구당 지금 6억씩 건축비를 더 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4억 5천인데 여기 추가로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이게 5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거래도 줄고 주춤한데 그러나 공사비가 또 한없이 언제까지 영원히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제 내년 정도 가면 진정될 거다. 도봉구 재건축도 보면 주공 단지가 많죠. 쌍문동, 한양, 럭키동화, 신동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원과 도봉구, 성남 분당도 이게 노후계획도시 이 특별법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지금 선도지구 그러니까 시범단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지어진 곳이 좀 빠르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수익이 좀 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마 선택이 동의율도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고양시 일산도 다시 봐야 돼요. 일산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구도심 있죠. 화정지구 행신도 이런 것도 좀 잘 보세요. GTX 효과가 또 있고 이게 구축이 많아요. 이 가격이 싸요. 막 30평대가 3, 4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전세 여의도나 이런 곳은 지금 출퇴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곡은 비싸니까 또 여의도 목동이 비싸니까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갖기 바라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뭐 수원시는 아무래도 대도시고 또 오래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표로서 하나 지금 뭐 아니면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서 그것만 캡처해서라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그 유망한 지역, 유망한 아파트는 무엇인가?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재료는 하나는 GTX고 교통 호재죠. 하나는 재건축이다. 또 그런 지역에 수혜를 받는 지역들은 이제 특히 재건축에 한정해서 보면 노후 단지가 밀집된 지역 이런 걸 좀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고 내리는 곳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를 때는 저는 절대 사라고 안 해요. 저 아시죠? 저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지 막 어깨에 올라갔는데 또 오른다고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 것을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역발상 장애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 지역과 오늘 아파트 단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